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다른 교통공사를 지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묻는 자기소개 1분도 있지만 1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 앞으로 뭐 할 건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당연히 나올 질문들이죠. 서울교통공사에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지원의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데 인턴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왜? 야, 이거 난감해요. 이유가 없다면 사실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부터 고민했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에서 명확하게 질문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죠. 노력을 한 게 사실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고 떴으니까 지원했으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과거에 공부를 하고 경험했던 게 그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요? 저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 어릴 때부터 신문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원본을 찾아보기도 했죠. 이해가 안 가면은 정부 부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돼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는데 제가 영어 배우러 어학연수 갔던 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해가 가는 게 가끔 이제 조기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말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고 어려운 얘기할 때 영어를 섞어서 얘기해요. 아, 이 친구들 상담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상담하려고 어학연수 갔다 온 아니 제가 그걸 알고 그때 갔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과거에 했던 노력이라더라도 지금 연결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역량 준비한 거 꼭 묻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요. 각 직무에 맞게. 이거는 서울교통공사가 아니고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무중심 채용인데 직업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질문들이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사무직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뭐 고객 서비스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전공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서울교통공사의 가치,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상세히 또 물어요. 그 중에서 PT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도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의 폭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걸 다 알지는 못해요. 지하철 이용할 때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걸 여러분이 제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통 혼잡을 어떻게 분산할 건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는 제시 못하겠죠.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겠죠. 뭐 거기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기업의 현안들 사회 현안에 대해서 물었던 적도 있는데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현안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슴 아픈 사고였죠.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요거를 연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현재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안 그리고 여러분이 할 직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직무 관련해서 정리된 게 있잖아요. 그걸 찾아봐야죠. 그리고 연결해서 이럴 땐 어떻게 라고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걸로도 대비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잊지 마세요. 저 축구 잘합니다. 어디다 쓰게? 저 족구를 못해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술을 못 마시는데 뭐 일하다 술 마시게요? 아니 지금 장단점 묻는 건요. 직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묻습니까? 외국어가 내 장점이다.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쓸 거냐? 긍정적 사고가 장점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하냐? 현장에서 그게 가능할 거냐고요. 퇴근 시간에 사람 많고 복잡하고 계속 사람들 치이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워 죽겠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름 내내 이런 불만들을 제기합니다. 그때도 긍정적일 거냐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황된 얘기하면 계속 파고듭니다. 미리 대비하셔야죠.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왔냐. 그리고 여러분을 정리하실 땐 키워드로 정리하세요. 풀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날 면접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듣는 것도 버겁습니다. 키워드를 뽑아서, 근데 키워드를 못 뽑으면 키워드를 뽑으라고 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왠지를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키워드를 제시하고 왠지, 주장을 하면 근거까지. 이게 논리적인 거죠. 간결하되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잘 어떻게? 국토대장정에서 이겨냈으니까요. 국토대장정 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제시하세요. 여러분의 신념. 왜 어려운 걸 이겨내는지. 어려움은 저에게는 시험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평가하는구나 생각하고 지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대장정 때는 육체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이것도 나에 대한 시험이다. 이걸 이겨내야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험이 아니고 두괄식이잖아요. 가치관을 제시하고 경험을 제시하시면 충분히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파 보여요? 여러분이 얼굴이 또 너무 하했거나 또는 긴장을 많이 해서 이럴 때 아닙니다.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닌데요? 안 아픈데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자, 관심을 가져주면 윗사람이 관심 가져주면 배려해 주는 거죠. 누가 여러분께 배려해 줄 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 배려를 받아주고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죠.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밝고 씩씩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무 관련된 질문입니다. 출발점은 직무기술서예요. 공고문에 있습니다. 직무중심 채용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 꼼꼼하게,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역량을 연결시켜야죠. 조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정리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 필요한 역량을 꼭 정리하고 여러분 거랑 연결해야 됩니다. 꼭 그걸 묻거든요. 자,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뭔지 물어볼 수도 있죠. 선조치 후보고가 맞냐? 부정청탁에 대해서 제가 왜 첫 시간에 근거, 기준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사실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짧게 동영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으로 돌린 거예요. 부탁인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무 중 폭행 당하면 욱하면 맞받아, 그건 아니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지 이미 정해져 있죠. 그걸 인용하는 순간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대응, 얘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거죠.